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어서 네트워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가입자는 늘어나는데 왜 MAU 그대로일까? 뭐 저의 고민을 이제 얘기했었던 거고, 지금 저도 이제 여기 들어온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제가 들어올 때보다 지금 MAU가 6배가 높아졌어요. 물론 MAU 많이였다가 10배 되 10만 되면 10만 되면 10배긴 하지만 저희 그거보다 많지만 일단 많이 올라갔고, 그게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왔을 때 재미가 이게 작은 이게 과연 2만이 될까 3만이 될까 했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거, 그래서 같이 일단 성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회사도 성장해야 되지만 개인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려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MAU 왜 그대로일까 이 고민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회사 KPI나 북극성 지표가 MAU 때 있으세요? 네. 네. 어디세요? 하나카드. 카드사도 MAU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 원큐페이라고 앱이 있는데 그 앱에서 이제 KPI가 MAU입니다. 저도 하나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국민은행. 네. 거기서 어떤 것 때문에 MAU를? 뭐 스타뱅킹이라는 뭐 고객들이 쓰는 메인 앱이나 이런 쪽은 다 MAU 지표가. 첫 통장이 국민은행이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이나 이런 앱 서비스 줄 알았더니 큰 금융회사들이 더 많이 쓰시네요. 아프리카 TV. MAU 중요하죠. MAU가 중요한 거 아니면 별풍선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별풍선이 많이 들어오려면 MAU가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전 회사가 이커머스였는데 항상 목표는 매출이었는데 그게 MAU도 고객들이 많아져야지 매출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무조건 매출 높이자라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닌데 그때는 몰랐는지 그런 걸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개를 해드리면 결국에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이 왼쪽 게 저의 1월달 제 카드 내역과 받은 혜택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비싸게 썼잖아요. 근데 이분은 22만 원 받았어요. 저 7만 원 받았는데 저희가 하는 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것도 높긴 해요. 카드사에서 혹시 혜택률 3%도 받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하나카드 계신 분께서는? 제가 딴걸 보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카드사에서 피킹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카드 할인받는다. 3%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적은 수치는 아닌데 보통 한 1% 정도라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근데 저도 네.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카드사들이 싫어하는 서비스도 있죠. 어떻게든 고객들 잘 현혹시켜서 카드 잘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뽑아드리려면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 다른 기획 쪽 분께서 거의 10% 가까이 돼요. 네, 엄청나죠. 이분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서비스를 원래 잘 쓰고 있다가 내가 이 서비스를 더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더 이만큼 나가면서 잘하는 사람 없다 라고 하셔서 얼마 전에 오셔서 이제 같이 합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돈을 써도 할인을 덜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쓰게 합니까? 그걸 좀 더 생각 안 해도 되게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주요 기능들은 얼마나 이제 썼고 얼마 할인 받았는지, 그리고 그 할인을 받으려면 실적을 잘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카드별로 다 실적이 얼마인지 잘 챙겨주고, 카드사 앱 들어가면 제가 하나 카드도 쓰고 카카오 쓰면 다 앱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카드별로. 근데 저희 돈을 모아서 보여주고, 똑같이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받았는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하나 카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하나 카드 쓸 때 제가 제일 좋은지 혜택이 5만 원 쓰면 5천짜리 쿠폰을 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쿠폰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봤더니 그 할인을 제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보면 다 썼으면 할인 다 썼으니까 다른 카드 쓰세요. 이렇게 카드사들이 싫어하는 저희들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저희 혜택을 잘 챙길 수 있게 해주는 미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내가 어디인가 새로운 데 가고 싶으면은 그래서 검색만 하면은 거기서 커피숍이 이 주변에 어디가 있고 내 카드로 할인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내 카드가 가지고 있는 혜택, 할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뭐 커피숍 10%라고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저희 할 리스트는 안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게 아이데이터라는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옛날에 저희가 스타트업일 때는 이제 이 스크래핑이라 해가지고 카드사에 있는 데이터를 금융
인증서 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게 불법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데이터라는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들만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고 스타트업 중에는 몇몇 안 되게 저희가 그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가 돼서 이런 서비스들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뭐 분석 쪽, 데이터 쪽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20대 또는 30대 남성들이 많이 가는 커피숍 여기나 20대 여성들이 많이 가는 음식점 여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서비스 소개했고 아까 이제 가입자와 이제 MAU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그로스 해킹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로스 해킹을 적용하고 있다. 보통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처음 했거든요. 그 분석가 분들도 아까 제가 분야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이 머신러닝 하시는 분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분석도 하는 분도 있고 이 크로스 해킹은 약간 마케터들이 좀 더 고도화돼서 분석 쪽으로 가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 해킹,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건 결국에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최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키워드는 데이터에서 소비자가 가장 밀접한 문제를 파악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마케팅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데 고객의 데이터에서 어떤 문제를 찾아서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걸 개선해주면서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가자 이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역은 결국에 이 마케터 그리고 실험을 하는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를 합친 걸 이제 크로스 해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책에서도 보면 이제 크로스 해커라고 안 하고 크로스 해커, 크로스 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마케터도 있고 분석가도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타트업에서는 다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그러면 이 크로스 해킹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뭔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AARR라고 하는 거고, 결국 이제 회사의 이제 목표가 되는 사업 성장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분석 프레임워크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약자냐면 애큐지션, 액티베이션, 리텐션, 레퍼럴, 레비뉴 요 과정들을 결국에 단계적으로 해야지 우리 MAU도 같이 오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이제 구매해야 될 이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뻔하겠죠? 획득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 고객들이 서비스를 접해야 되냐? 활성화는 고객이 처음으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그 아모먼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 그리고 유지라는 건 어떤 식으로 이제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쓰는지, 레퍼럴은 이 서비스를 어떤 자연적으로 아니면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 친구들한테 초대해서 가입시키는 거죠. 노토스에서도 뭐 추가하면 주식 한 개 주고 이제 뭐 애니퍼 같은 데서도 친구를 이제 추천하면 하트 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하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AU를 높여서 그 매출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회사니까. 근데 혹시 이런 그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 AARR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그림인데 이게 그 그림적으로는 좋은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액퀴지션을 해야 될 거죠. 실제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리텐션.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액티베이션.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하면 리텐션을 보는 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꾸준하게 우리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걸 이제 먼저 봐야 되고 시작하는 회사는 액티베이션이죠. 어떻게 고객을 이쪽에 남기게 할 건가? 어떤 걸 우리의 그 아하모먼트 제일 차별화된 서비스다라는 걸 어떻게 어필할까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어쨌든 많이 데려와야지라고 하다 보면 돈을 써서 데려오는데 안 남아 있으면은 결국 아까처럼 가입자 되는데 MAU가 떨어지는 그리고 마케팅 비용만 많이 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 AARR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은 그림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유기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건데 어느 순간 예를 들면 퍼널로 만들다 보니까 액퀴지션이 제일 중요한 거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오해들 하세요. 그래서 이 그림이 더 맞는 거다. 우리 상황에 맞춰서 집중의 가치를 건드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떻게 액퀴지션 단계에서는 사용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로 이 서비스 아까 액티베이션과 리텐션을 거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 할까죠. 우리가 이제 돈만 쓰면은 가입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측정 지표들이 있고 이 상세한 내용은 어차피 자료 공유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라는 건 고객한테 제품 서비스의 긍정적인 첫 사용 경험을 어떻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다른 용어로 아하모멘트다라고 이제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뮤직하는 거는 고객들이 결국에 계속 이 서비스를 쓰냐, 리텐션이라는 게 결국 서비스의 만족이죠. 한번 들어와서 아하모멘트를 겪은 다음에도 계속 쓰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차트로 그려 이제 리텐션 차트들을 그리잖아요. 그랬을 때 고객이 처음에 100명이 들었을 때 쭉 빠지면서 이 평형을 이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리텐션 플랫폼으로 하는데, 그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 저희 서비스의 아하모멘트 이제 액티베이션을 못 시켰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제 잔존하는 고객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저 액티비션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럴하는 거는 이제 이 서비스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더 쓰게 유입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유를 얼마나 하는지, 댓글이 얼마나 쓰는지, 친구 추천 얼마나 하는지를 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매출을 만드는 거죠. 이 MAU가 많아지면 사실 광고로서 돈을 벌 수 있고, 우리 서비스의 뭐 본질적인 어떤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면 판매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카드에 대해서 혜택과 실적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카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광고를 붙일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매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가, 이 아까 그로스 해킹을 아시는 분석가 분들이라면 한 번씩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캐리 캠퍼시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혹시 어떻게 알고 들어보셨어요? 그 토스 세션 가가지고. 네. 그렇죠. 토스에서 이승만 대표님이 이거 얘기하면서 저희도 했고, 결국에 이걸 들은 다음에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했죠. 분석가들한테 우리 회사의 캐리 캠퍼시티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는 건 저희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캐리 캐퍼시티라는 게 원래는 생태학에서 말하는 한계 수용 능력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결국에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이런 자원들이 있었을 때 어떤 환경이 되면은 결국에 종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고, 이 한계 수용 능력, 이런 캐리 캐퍼시티가 되면은 결국에 천천히 증가한 다음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말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MAU를 가지고 얘기하면 고객이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더 이상 MAU가 늘어나지 않는 그 시점까지 만드는 게 이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트로 하면 이 인구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체수가 얼마 없으니까 천천히 증가하다가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면 계속 번식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성장을 한 어느 순간 이제 그 평형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어진 공간, 음식 같은 것들이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평형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들을 캐리 캐퍼시티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토스 그 영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이제 그림으로도 표현을 했어요. 결국에 여기 저수지의 차이는 물이 저희 MAU다라고 하면은 비가 오면서 계속 이제 유입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밑에 이제 땅으로 이제 흡수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탈리다 보면은 여기 현재 차여 있는 이 물을 저희가 MAU다. 그래서 캐리 캐퍼시티다. 그래서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땅을 얼마나 나가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캐리 캐퍼시티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MAU를 우리 캐리 캐퍼시티다라고 하면은 오늘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이탈하냐겠죠. 지금 우리가 100명인데 10명이 들어왔고 5명이 나갔으면 5명씩 계속 이렇게 쌓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하루의 신규 가입자 수와 하루의 고객 이탈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탈이라는 건 우리 아까 MAU가 만이면 만에서 1%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계속 100명씩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면 100만 명이 우리 캐리 캠퍼시티다라고 하면은 계산식이 10,000명이 하루에 들어오고 이 1%가 계속 이탈한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최대 우리는 100만 명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를 유지하고 가입자가 9,000명으로 줄어요. 그러면은 이 9,000명이 1%가 계속 빠질 거고, 90만 명이 1%가 계속 빠질 거고, 9,000명이 들어오다 보면은 처음에 뭐 100만 명이었다가도 이렇게 조금씩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90만 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체 고객 수는 이 신규 가입자랑 이탈한 비율로 정해진다는 걸 예시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C가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고객을 유지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힘인 거죠. 그리고 단순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냐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아까처럼 애퀴지션이나 리텐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늘려도 다시 이탈률은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다시 평형을 이루고, 이렇게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해도 좀 증가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그리고 요 캐리 캐퍼시티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MA를 높이려면 이탈률을 줄이거나 가입자 수를 늘려야겠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캐리 캐퍼시티를 우리가 계산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실제로 캐리 캐퍼시티랑 현재 우리의 MAU가 있잖아요. 그러면 캐리 캐퍼시티가 낮다, 생각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뭐 프로덕트 마케팅, 현재 이 시장에서 필요한 서비스 잘 만들고 있는 건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캐리 캐퍼시티를 계산했더니 100만 명인데 현재 MAU가 30만이다. 그럼 저희가 한 70만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어느 순간이면 100만이 돼요. 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결국 MAU라는 회사의 가치잖아요. 그걸 이제 빨리 올리려면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캐리 캐퍼시티가 100만인데 현재 MAU 100만이다라고 더 찰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도 예시를 들어본 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송금 서비스를 하다가 그 개인 신용 정보, 신용 등급을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더니 더 다시 MAU를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그 신용 정보 조회라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캐리 캐퍼시티 자체를 이제 늘리거든라고 보시면 돼요. 그처럼 저수지를 덮어가지고 더 깊게 한 거죠. 그래서 더 찰 수 있는 걸 넓혔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탈률이라는 게 아까 분모의 이탈률이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입자 확보보다는 어떻게 이탈률을 낮출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서비스의 본질적인 힘인 CC를 높이고 거기서 집중하고 좀 높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 관리할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모든 서비스 기획자, 분석가 분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두 가지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냐라는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우리 MAU, 우리 목표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걸 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러면 일단 뭐 시뮬레이션 엑셀로도 돌릴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탈률이 얼마인지랑 신규 가입자가 매일 얼마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캐리 캐퍼시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 저희의 MAU를 가지고 이걸 쭉 계산해 보면 저희 예를 들어 저희 예상 캐리 캐퍼시티 100만인데 현재는 30만입니다.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엑셀로도 저희 만들어 보고, 슈퍼셋에서도 저희 팀의 이제 분석가분께서 슈퍼셋에도 캐리 캐퍼시티를 매일 계산하는 대시보드를 만드셨고, 그리고 뭐 슬랙이나 텔레그램 같은 것도 실무자들한테 그 데이터라는 게 그러면 실무자들도 계속 같이 보면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는 뭐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계속 그걸 이제 보여주고 인지시켜줍니다. 언제든 그걸 알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캐리 캐퍼시티를 높이려고 좀 노력을 하려고 만드는 게 저희 팀의 역할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고객 정의는 실제로 MAU를 높이려면은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기존 고객의 이탈률을 낮춰야 되는데, 먼저 중요한 게 우리가 진짜 고객을 잘 알고 있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가입자가 매일 5,000명이고 한 달에 그 사람들이 10% 정도가 잔존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한 달 뒤에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서비스가 매력이 없는 걸까요? 근데 기존 가입자들은 잔존율 60%입니다. 5,000명이 들어와서 500명이 남아있으면 서비스 매력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그 앱스토어 같은 데 상위 뭐 10개, 12 정도가 60% 리텐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한 10%면 이렇게 보면 좀 매력이 없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 봤더니 뭐 넘어가면 결국에 마케팅을 할 때 저희의 핵심 고객층이 아닌 다른 데다 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상황들이 그걸 발생한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서비스는 30대가 이제 가장 많이 남아있고, 또 봤더니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인데 아까처럼 20대
또는 50대 또는 결혼하고 안 하고 자녀도 없는 사람들한테 많이 마케팅을 하고 그 사람들을 획득했다. 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 중 핵심 고객이 누구냐 이런 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시가 그게 최근에 나왔었던 이 엄마의 지도라는 앱이 있어요. 혹시 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원래 인스타그램에서 나왔던 거, 인스타그램이 이제 뭐 인플루언서였다가 이제 앱이 됐는데, 이 부모님들이 애들이랑 같이 갈 만한 장소가 어디든지 뭐 알려주는 앱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20대 분들 또는 50대 분들 또는 결혼 안 하고 싱글이신 분들한테, 자녀 없는 분들한테 이 서비스 아무리 데려와도 결국 이탈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의 핵심 고객이 누군지 이걸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 좀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핵심 지표, 북극성 지표를 잡고 그 북극성 지표 어떻게 올릴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하는 건데,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회사마다도 이렇게 북극성 지표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MAU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 이제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면 결국에 이 북극성 지표라고 하는 지표는 훈 지표거든요. 결국에 스포티파이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출을 높이는 것처럼. 그럼 그걸 그냥 높일 수 있냐? 그런 게 안 되겠죠. 그랬을 때 결국에 고객들을 다시 앱으로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고, 세션당에 이 음악을 듣는 시간을 더 늘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자체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지? 라고 다시 고민하게 되겠죠. 이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뭔가 이제 아티스트가 앨범을 내면 그걸 노티를 해주고, 그 고객들마다 개인화돼서 어떤 음악을 추천해주고, 또 뭐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준다. 이런 실질적으로 기획자, 개발자, 분석가들이 할 수 있는 액션을 통해서 이 중간 지표를 높이고, 그래야지 북극성 지표가 높아진다. 이 단계를 잘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하는 일들이 이런 거죠. 북극성 지표를 잡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중간 지표를 잡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선행 지표들을 이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 지표들을 올릴 수 있는 기획들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MA를 높이기 위해서 행동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룹 세팅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까 AARR에서 어떤 단계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캐리 캐퍼시티라는 걸 잘 계산해서 우리가 캐리 캐퍼시티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건지, 캐리 캐퍼시티가 낮은지, 아니면 거기에 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액션을 많이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 고객이 누군지 잘 세분화해서 핵심 고객층을 파악한다. 그리고 핵심 지표를 잘 정의하고 거기 그 지표를 높일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만 저희가 목표를, 북극성 지표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요.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동료를 샀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 소개고요. 저희 이제 빅스토리라는 이제 회사이고, 저희 한 18년도부터 웨스터에 측에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보도 자료들이 있고, 저희 팀은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 팀이라고 해서 현재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하고, 요즘 그 MLOps, 데브옵스 이런 말들 하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데이터 잡부는 뭐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좀 보고 쓰는 말로. 했더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림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사람 있고 통계도 좀 알아야 되고 개발도 좀 알아야 되고 뭐 데이터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 저희 팀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에 적용해서 같이 서비스를 만드는 이런 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도 이번에 이 그리팅을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부속가분께서 이제 만드셨어요. 이것도 개발자들이 직접 개발을 했을 오래 걸렸는데 저희 분석가분께서 이 그리팅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뭐 잘 들어보시고, 아니면 저희 북카톡이 저한테 제 프로필이 이제 열렸으니까 궁금하시면은 연락하셔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네트워킹 이제 여기 같이 오신 분들이 계시대요, 회사에서. 혹시 같이 회사에서 오신 분들 한번 잠깐 흔들어 보시겠어요? 두 분 계신지. 저쪽에도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첫 네트워킹 자리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랑 많이 말씀 나누셨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